보세요. 좋은 기사. 지금 이제 우리가 기사를 쓰려고 하는 거니까 기사문 작성할 때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기사는 어떤 기사냐? 좋은 기사, 나쁜 기사. 나쁜 기사라기보다도 좀 덜 떨어진 기사가 있겠죠. 일단은 정확해야 되죠. 사실이 맞아야 돼요. 사실과 정확히 맞아야 돼요. 사실이 아닌 거를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거짓말. 아니. 가짜로 시작하는 거. 가짜 뉴스. 가짜 뉴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짜 뉴스 쓰시면 안 돼요. 네, 정확하게, 공정하게. 네. 이건 이제 특히 정치 쪽에서는 한쪽에 치우치면 한쪽이 또 반발하잖아요. 네. 공정하게. 딱 중심을 잡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간결성, 간결하게. 이 기사문이야말로 만연체로 쓰면 안 돼요. 간결체도 있고 만연체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소설 같으면은 줄줄줄 이어서 긴 문장을 써도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 문학작품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명료하게 전달만 잘 되는 거예요. 전달만. 어떤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간결하게 쓰는 거죠. 독자 중심성. 독자 읽는 사람 이거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독자가 중요한 거예요. 쓰는 사람은 기자지만 기자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사가 제대로 잘 전달이 되려면 독자들이 보고 이해를 하고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흡수가 안 되면 실패한 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건 팔 때도 그러죠. 그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파악해서 물건을 팔고 뭐 만들고 팔고 마케팅을 해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독자 중심성. 좋은 기사가 되려면 저렇게 해야 돼요. 자, 문장 다듬기. 일단 한번 써놓으면 그거를 그대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글쓰기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건데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는 그 작품을 몇 번을 고쳐 썼을까요? 노인과 바다 아시죠? 네. 네. 노인과 바다. 그거 한 번에 써갖고 딱 발표한 게 아니라 고쳤단 말이에요. 네. 몇 번을 고쳤을까요? 100번. 1000번? 100번보다 더 쓰셔야 돼요. 오, 1000번? 1000번까지는 아니고 500번, 500번. 100번 이상인데 몇 번? 199. 거의 비슷해요. 200번. 200번. 맞아요? 200번이니까 한 199번 정도 됐겠죠. 본인도 몇 번인지 정확히는 모를 거예요. 네. 아무튼 200번을 고쳤었다는 말이죠. 네. 그것처럼 이 제대로 된 작품을 쓰려면 그만큼 공을 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문장 다듬기. 이거 고쳐 쓰기나 마찬가지예요. 문장을 다듬어야 돼요. 짧고 명확하게 다듬어야 된다. 좀 장황하게 썼으면 다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기준이 있을 텐데 다듬는 기준이 뭘까요? 좀 더 줄이고 필요한 말 불필요한 말 없애고 읽는 사람의 쏙쏙 머리로 네, 머릿속에 들어오게끔 지루하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그리고 육하 원칙. 네, 육하 원칙도 중요하고 네. 제일 그걸 대표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논리적으로 쓰지 못했으면 안 되는 거죠. 비논리적으로 쓰면 읽는 사람이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뭐 글을 읽다가 썼어. 그럴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앞뒤가 들어맞을 수 있게. 그죠? 조사와 접속사를 줄여야 된다. 조사 접속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꼭 필요해요. 안 쓸 수는 없어요. 조사가 뭐죠? 전문을 갖다 도와주는 거. 토시. 네, 쉽게 말해서 토시나 마찬가지인데 은, 는, 이, 가를 그런 말들 그게 다 조사란 말이야. 나는 뭐 너는 뭐 물건이 할 때 그런 말들 뒤에 붙는 말이 조사인데 접속사는 뭐예요? 그런데 네, 연결하는 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거. 연결 부위 그래서 저거는 이제 영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뭐 언어는 다 똑같은 거니까 영어나 한국말이나 영어에서는 뭐 and, but, so 이런 거고 우리말로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 연결해 주는 말들 요거를 안 쓸 수는 없는데 조금 필요 없는 부분에서는 삭제. 예. 너무 많이 써서. 예, 너무 적게 쓰면은 좀 이상해져요 또. 좀 직설적으로 팍팍 전달은 되는데 조사를 안 붙이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는 이제 느낌상 여기 관절 있잖아요 관절이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오늘 저기 관절이 없어 버리면 툭툭 부러질 수도 있고 연결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이는 거는 저도 뭐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건 기사문이니까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 줄이는 겁니다. 불필요한 수식어를 제거한다. 수식어는 뭐예요? 수식어 꾸며주는 말이라고 하는데 꾸민 말. 꾸며주는 말.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많이 씁니다. 문학적인 뭐 소설이나 시 같은 거 할 때는 마치 뭐뭐와 같은 뭐 푸르른 하늘 그냥 푸르른 하늘이 아니라 그 앞에다 또 다른 말을 붙여갖고 어떠떠떠한 푸르른 하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수식어죠. 뒤에 있는 명사를 앞에서 따다다다닥 설명하고 뒤에 이제 명사가 나올 때 이 앞에 꾸며주는 말을 수식어라고 하죠. 네. 불필요한 거는 빼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인터뷰 기사 기본기 사전조사 필수. 사전조사는 꼭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사전조사 뭘 조사해야 될까요? 인터뷰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극한 조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터뷰할 때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질문. 그죠? 사람 만날 때 질문.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질문을 준비.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 우리가 기사를 쓸 때 만약에 이제 댐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댐. 근데 댐에 관련된 무슨 환경 관련된 기사를 쓰고 싶다.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그렇게 기사를 쓰려고 했을 때 뭐 환경과 관련된 단체에 가서 거기 장하고 인터뷰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질문을 준비해 갖고 가야지. 질문을 준비하지 않고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행설수설하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나도 말을 해놓고 이게 뭔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저 사람 말을 들어도 그게 이 기사에 필요한 건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농담하다가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죠. 짧은 시간을 내서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인터뷰 대상자도 아마 시간을 내서 여러분을 만나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서 그냥 이상한 얘기만 주고 갔다 오면은 갔다 와서 쓸거리도 없고 일단 그게 문제죠. 쓸거리가 없다면 뭐 다시 가서 또 질문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질문을 3-4개 정도, 5개 정도를 준비해야 된다. 핵심 질문.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인용도 있고 간접 인용도 있는데 직접 인용은 그야말로 우리가 글을 쓸 때 따옴표 안에 집어넣는 문장이에요. 인터뷰를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구청장님을 만났다. 그럼 구청장님이 한 3분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 한두 줄을 요약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입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전달할 때는 앞에 큰 따옴표 뒤에 큰 따옴표 열고 문장 쓰고 큰 따옴표 닫고 이렇게 해야 되죠. 뭐 한 문장이 됐든 두 문장이 됐든 그게 이제 직접 인용이고 간접 인용은 뭐냐면 뭐뭐라고 했습니다. 따옴표 없이 말하는 거. 그게 간접 인용입니다. 영어에서도 이제 저거를 얘기하는데 그 영어에서 이제 화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화법. 직접 화법, 간접 화법. 그래서 뭐 질문 하나 있는데 예. 질문지를 작성할 때 예. 질문지를 꼭 피질문자한테 걸쳐내줘야 되나 사전에? 전해주면 더 낫죠. 준비를 더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사전에 무슨 용건으로 나를 찾아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전화로 하겠지만 뭐 제가 몇 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듣는 사람이 그래요? 오는 건 좋은데 뭘 물어보려고 오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말로는 하겠지만 질문지까지 주면은 그 사람 시간을 내서 좀 이렇게 보고 아 내가 이런 거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할 수가 있으니까 더 낫죠. 안 보내는 것보다. 자, 인용문 예시. 지금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을 얘기했는데 이번 행사는 주민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따옴표 열고 주르륵 쓰고 따옴표 닫고 그 다음에 다른 문장이 나올 때 요럴 때 이제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 거. 따옴표가 있죠? 이렇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직접 인용이고 요거는 이제 약간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는 이번 행사는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렇죠? 이걸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여기 따옴표 없죠? 네, 간접 인용. 근데 우리는 뭐 두 가지 다 사용합니다. 저렇게 할 때도 있고 저렇게 할 때도 있고 그때 따라서 영어로 하면은 뭐 그는 말했다 그러면 he said 해놓고 컴마 찍고 따옴표 열고 말한 얘기 뚜루루룩 쓰고 따옴표 닫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직접 인용이 되는 거예요. 직접 화법. 그 다음에 자, 좋은 질문의 조건. 인터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기사 쓸 때 인터뷰. 그 기사를 쓰기 위해서 만났을 때 닫힌 질문이 있고 열린 질문이 있다. 닫힌 질문.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건의 이슈에 대해서 좋았습니까? 라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면 이제 질문이 약간 건조해지니까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딱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하면 범위가 너무 넓고 대답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약간 더 구체적이니까 좀 좁혀서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잘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제 여담을 하나 하자면, 제 경험담이에요. 실제로 제가 그 자서전 쓰기 강의를 오랫동안 했는데, 한 10년 전쯤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느 회장님의 자서전을 대피를 해줄 사람을 찾는데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딱 맺었어요. 그리고 그분 집에 이제 드나들었죠. 인터뷰를 해야지 뭘 쓸 수 있잖아요. 자서전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아야지 내가 쓰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쓸 수 없잖아요. 그거는 지난 시간에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글감. 글감이 없으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글 못 써요. 그죠? 글감을 찾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서전 쓰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딱 가서 이제 몇 번을 해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사람 자신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뭔 얘기를 차뜻하게 하는데 저 밥을 먹으면서 이제 1시간 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녹음기까지 들고 가서 녹음까지 해갖고 왔어요. 근데 갔다 와서 들어봐도 참 필요가 없고 쓸 거리가 없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또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좀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 섬유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이셨어요. 옛날에 섬유가 잘 나갔잖아요. 동두천 의정부 그쪽에 공장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공장도 찾아갔었는데 거기서 뭐 벨이 울리는 것 같아요. 지인 아니야? 내 건 아닌데? 어디서 나온 거? 한번 보세요. 축구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내 핸드폰 줘. 그래서 가까이 소리 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인터뷰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그분이 이제 얘기하다가 뭐 안동에서 뭘 실어 나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상도에 안동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경상 그 안동이에요. 경북 안동. 그래서 안동에서 뭘 했구나 그러면서 그런 줄 알고 다 써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안동이 아니더라고요. 또 안동 있어요? 그래요? 또 우리 단동. 중국의 단둥을 단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인터뷰하실 때도 뭐 별의 일들이 다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는데 그걸 이제 잘 대처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들은 내용이 불분명하다 그럼 다시 또 물어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 인터뷰가 쉽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말을 잘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특징이 있죠. 얘기하다 보면 막 다른 방향으로 막 가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질문을 이걸 했는데 이거 한 두 마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데 가서 자신 얘기하고 뭐 재산 얘기하고 막 이상한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또 끊어야 되는데 끊는 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또 기분 나빠하잖아요. 어르신 그 얘기 말고요, 이제 제가 질문하고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게 또 쉽진 않아요. 한참 열을 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도 실례니까 그런 걸 잘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지역 신문 기사의 특징은 뭐냐? 생활 밀착형 주제. 우리 신문에 나는 뭐 우리가 쓸 이런 기사들은 주로 지역에 관한 내용들이니까, 지역 생활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게 되겠죠. 생활 밀착형 주제. 사람 중심의 이야기. 사람이 빠질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따뜻한 시선과 현장감을 강조해야 된다. 이왕이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써주는 게 좋겠죠. 똑같은 기사를 쓰더라도. 그 다음에 현장감, 생생한 현장감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현장감을 강조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인터뷰가 좋죠, 인터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써주고, 그 다음에 또 기자가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사진 찍어서 딱 넣어놓으면 그 기사를 반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딱 만들어지죠. 사진 중요합니다. 사진을 인터뷰할 때 사진을 찍잖아요, 교수님. 네. 그리고 초상권 침해 때문에 감사백을 양해를 얻어서 사진을 찍어요. 양해는 얻어야죠. 이제 신문에 낼 거다 그러면은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 그냥 뭐 SNS도 아니고 신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노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기사와 함께 넣으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서 동의한다면 그대로 실어주면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얼굴을 나중에 모자이크 처리해준다든지, 아니면 옆모습을 찍는다든지 뭐 뒷모습을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가면 되죠. 문제가 안 생기게끔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문장을 짤 때 내용은 명확하게, 제목은 눈을 끄는 첫 문장으로 쓴다. 제목도 중요하다 그랬죠? 제목이 있고 리드가 있고 본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일주일 전에 배웠던 거. 제목은 아주 임팩트 있게 짧은 하나의 덩어리로 쓴다. 문장도 아니고. 제목도 문장으로 쓰면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그냥 여기처럼 요거 예를 들었었죠? 여기도 서울 성대 시민봉사단 토론 후끈 해서 후끈으로 딱 끝났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장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단어 나열하는 식으로 쓰면 좋겠다, 그런 거죠. 인터뷰는 스토리의 재료다, 글감이다, 중요하고, 기사는 정보이자 기록이다. 정보 전달하는 거는 물론이고, 또 써서 놔두면 그거 자체가 기록물이잖아요. 종이신문은 종이대로 보관하면 그게 기록물이고, 인터넷에 있는 거는 인터넷대로 또 그것도 지우지 않는 이상 그대로 떠 있는 거고 기록물이죠. 그래서
정보도 되고 기록물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